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제목의 논설문을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논설문은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근데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근거입니다. 근거. 그래서 어떤 근거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 논설문이니까 설득하고 지금 뭔가를 비판하는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고 어떤 걸 비판하고 있는지 또 어떤 논리를 쓰고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재는요, 당연히 제목에 있었던 스마트폰 중독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논설문은요,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설문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따라가며 읽어봅시다. 자, 스마트폰의 두 얼굴이라고 해서 김세롬 군은 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초반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요, 흥미도 좀 높아질 거고요. 관심도 집중될 거고요. 뭔가 좀 공감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겠다며 부모님을 졸라 최신 스마트폰을 샀다. 처음에는 강의도 열심히 듣고 음악이나 영화도 감상하며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잘 썼대요. 그러나 점점 스마트폰에 푹 빠져 밥을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 2, 3 해서 이렇게 좀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열거의 방식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는 등교 중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차에 부딪혀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또한 누리소통망에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의 댓글을 확인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부터는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지금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자, 첫 번째 부작용은 뭔가 봤더니 일단 중독 현상이 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안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각이 떨어져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집중력이 조금씩 저하되기 시작했대요. 우리 그 친구들 잘 알잖아요. 인스타 하다 보면은 친구들하고 막 DM 보내고 뭐 공유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 금방 지나죠? 부모님은 공부하겠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사주었는데 학업 성적이 떨어졌으니 도로 스마트폰을 없애야겠다고 하시고, 세롬군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다며 맞서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일이 부쩍 늘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는요, 부모님과의 갈등도 지금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사례는 구체적 사례죠. 좀 요약을 하자면 스마트폰의 중독 사례인 거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숫자 9처럼 고개 숙인 모습을 하고 궁궐의 메인 나인처럼 스마트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을 가리키는 나인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여러분, 나인족은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숫자 9처럼 고개 숙인 모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궁궐에 매여 있는 9처럼 스마트폰에 하루 종일 묶여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즉 여러분, 굉장히 일상 속에 스마트폰이 침투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누리소통망의 단체방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느라 밤을 새우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일상의 어떤 사례 두 가지죠.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이게 좀 주제문이겠죠? 1문단의 주제문. 대중매체학자들은 스마트폰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기간에 우리의 일상을 장악한 도구라고 말한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는 휴대전화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스마트폰의 장점이죠. 전문가들은 그러한 호언장담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일단 스마트폰이 장점이 매우 많은 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자, 역접의 부사하고 떴어요.
이전엔 장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단점이 나와야겠죠? 편리함의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음 내용을 예고하면서 서론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라 돼 있네요. 요즘 입학 선물이나 생일 선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신형 스마트폰이란다. 그쵸 여러분? 아이폰 받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여러분 80%잖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3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청소년은 36%나 된다. 이렇게 볼 때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2번 문단의 중심 문장이겠죠. 즉 여러분 이 부분은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지금 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 현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즉 분명한 목적도 계획도 없는데 계속 써. 그거는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독이 더 쉽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통계 자료를 사용하니까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타당성이 좀 높아지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2.1%, 잠재적 위험군은 11.4%였던 것에 비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4.0%, 잠재적 위험군은 27.6%로 여러분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 보이죠? 성인에 비해서 지금 청소년들은 2배, 거의 2배 혹은 2배 이상 지금 더 중독의 위험이 높다는 거죠.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셈인데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지금 이번 문단에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래요. 2015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31.6%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2.4%포인트는요. 퍼센트 간의 차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에는 이제 31.6에서 2.4를 뺀 정도가 이제 중독 위험군이었는데 지금은 2.4%가 더 늘었다는 거죠.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지금 청소년들의 지금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보이네요. 자, 그럼 스마트폰 중독이 왜 위험한가를 설명을 해줄 거래요. 자, 이번에는 이유를 말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먼저 나열이네요.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게 위험한 이유래요.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친구가 읽었는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궁금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건 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버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도 떨어진다. 여러분, 이거 우리 멀티태스킹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멀티태스킹이 나는 멀티태스킹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티태스킹 자체가 안 좋대요. 자,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 떨어지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 이게 뭐예요? 자, 이것은 작업 기억 공간의 부족인 거죠. 이 부족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주의 분산, 능률 저하인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왜 위험한지죠?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이후에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긴다. 또한 자극이 없을 때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생긴다. 여러분, 이게 다 도파민으로 인한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며 왜요? 내성 때문이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 왜요? 금단 현상 때문인 거죠.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충동적 혹은 우울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은 도파민의 과다 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내성과 금단 현상이에요. 구분을 잘해야겠죠? 세로토닌 부족과 도파민 과다 분비. 좀 거의 반대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위험한 이유는요. 신체 건강에도 안 좋대요.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목이나 손목, 척추 등에 이상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상식이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1년부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하였다.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체온이 상승해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자, 세 가지 나왔죠? 첫 번째는 일단 뭐였어요? 일단 눈의 피로, 목이나 손목, 척추 등의 이상. 두 번째는 두통과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만성 피로. 세 번째는 바람 가능 물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는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대요.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혼동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대요. 실제로 가상세계에서의 비방이나 험담으로 시작된 다툼이 현실 세계에서의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SNS의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르고는 이를 자기의 계정에 올려 충격을 준 사례도 있다. 즉 여러분 이게 뭐야?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본론의 세 번째겠죠?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중독이라는 점에 초점 맞추어 살펴보았다. 자, 이제까지는 위험을 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를 봅시다.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인 거는 맞아요. 자, 여러분 보면요. 지금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인 점은 인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분 의문형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면 현재의 상태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할 거래요.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혹시 인정하더라도 치료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가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단 스마트 쉼 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볼 것을 권한대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해보고 만약 집 근처에 건강가정상담센터나 청소년 상담센터와 같은 상담기관이 있다면 방문해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여러분 일단은 사이트에서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전화 상담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중독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전문 상담사가 지긋지긋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도 알려줄 거래요. 자,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보기를 권한다. 이게 빠져나오는 두 번째 방법이죠. 예시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스스로 기록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때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삭제해보는 것도 좋대요. 책상 서랍이 물건으로 복잡하게 가득 차 있으면 서랍 활용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직유법이죠. 자, 우리의 응용 프로그램이 많으면 어플이죠.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활용을 잘해라 라는 거죠. 가능하면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도 몇 개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세 번째는요.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려는 생활 태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수업 시간, 자습 시간, 식사 시간, 가족과의 대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차량이 많은 곳, 건널목, 계단 등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시간적인 제약, 그쵸? 자, 두 번째, 공간적인 제약. 이런 것들을 둬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조절하자는 거죠. 혼자서 실천하기보다는 친구들끼리 혹은 한 학급이 약속을 정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넷째,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학교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할 때에는 디지털 기술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 그러나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굳이 스마트폰으로 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폰의 SNS가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지만 이것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나름 SNS도 긍정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쵸, 여러분? 인스타로 뭐 많이 하잖아요. 그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어 둔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4가지의 방법을 소개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일종의 요술방망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비유적 표현을 될 수 있죠.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지만 여기는 한계죠. 하지만 나름 좋은 점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잘 사용한다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등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당부하면서 끝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이 사람은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사용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좋은 점도 많다 이런 얘기도 다 인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 주제는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과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조절하며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흐름이 길었으니까 꼭 영상 끝나고 나서도 읽어보면서 정리해보고 못한 필기가 있으면 필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